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 한노 대표입니다. 자,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긴 합니다만은 주가 조작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이제 한 종목만 빼고요. 그 주가 조작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한 종목 빼고는 모든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거죠. 견미리 씨가 이제 2010년대에 한때 이제 연예인 주식 부자 7위로 올라선 적이 있었고요. 한때 뭐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6층에 저택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홍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견미리 남편이 이홍원이라는 사람인데요. 1988년도에 재혼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가정산업 좀 뒤로 하고 오랜 기억 속에 있는 주가 조작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때 이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로 엄청난 그런 주가 급등이 발생했을 때죠. 항상 이제 이 작전 세력들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어떤 엄청난 급등주가 나오게 되면 그와 좀 비슷한 신사업 진출 뭐 이런 걸 통해서 주가 조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견미리하고 태진아 씨가 이제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었죠. 그때 투자 회사가 바로 FCB12라는 회사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걸로 보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매도했다고 해서 뭐 수익이 안 난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우회 상장하기 전부터 주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FCB12라는 회사가 이제 의료 회사였습니다. 의료 로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여기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자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수익을 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측에서는 정확한 매도 시점을 말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때 이제 이용기라는 사람이 파미셀의 회장이라고 공시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파미셀에서는 회장인 적이 없다. 그리고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찌됐건 그렇게 뭐 무단 사용을 했던 어쨌든 간에 그걸 가만히 놔뒀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로이, 정말 뭐 지금과 다르게 30% 상한가제한이 아니었죠. 뭐 15%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엄청난 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수익을 많이 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11년도에 바로 이제 FCB 파미셀하고 합병하게 되면서 현재 파미셀로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파미셀은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논란이 있었던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용원이라는 사람은 또 다단계 사건의 주범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호 다단계죠. 이것도 한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던 그런 다단계 사건이었는데 피해 금액만 대략 2조 원 정도, 피해자가 한 1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견미리 씨가 루비 등급, 그리고 남편 이 씨가 바로 사파이어 등급, 최고 등급이죠. 있었고, 여기에 있다 보니까 앞장서서 이제 이 제2의 사업을 홍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바로 현영, 그리고 임창정입니다. 연예인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용을 좀 당하는 경우도 사실 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또 예당의 주가 조작으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당의 주가 조작이 있었던 시기에 주식거래 담당자로 있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당도 상장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있었던 기업이죠. 바로 보타바이오였습니다. 보타바이오.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한 40억 정도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보타바이오는 견미리 씨가 이제 대주주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분을 추가 매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견미리 씨가 엄청난 주식 수익을 거뒀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 효과만 가지고도 또 매수가 많이 몰리는 그런 시기였기도 합니다. 실제 견미리 씨 돈이 들어간 게 아니죠. 결국에는 돈을 주식담보대출을 빌려가지고 견미리 씨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위공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해서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일단 수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죄 나왔다가 그 다음도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또 다시 이게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유죄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겠습니다.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요게 보타바이오 주가인데, 보타바이오 주가 보시게 되면
작전할 때는 주가가 엄청 급등했다가 떨어질 때는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코어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어비트. 이 회사도 주가 조작했었어요. 코어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몇백 원짜리 주식이 3,000원, 4,000원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10배 정도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이 작전 세력들의 주가 조작. 보통 10배가 고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실체가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저점에서 10배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라임 사태 주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 또 적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구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다 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모 씨 등 8명이 구속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걸린 종목이 중앙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앙 첨단 소재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주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도 나중에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엑스큐라는 기업이 최근에 또 걸렸는데요. 엑스큐 같은 경우도 신재생 사업, 로봇 사업 진출하게 된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또 주가가 곤두박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좀 있어요. 한때 세력주들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많은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왜?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을 기업 사냥꾼들이 인수를 하게 되죠. 돈도 얼마 들이지 않으면서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인수하게 되면서 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돈이 보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자금 출처도 불명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또는 횡령 이런 걸로 인해서 거래 정지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로 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요,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시장에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어떤 만약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싸져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 로봇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또는 바이오가 막 급등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바이오 그 주축이 있겠죠. 그럼 그 관련된 기업들을 또 인수한다. 이걸 퍼뜨리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업체 인수를 통해서 어떤 신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처참한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끔 이제 눈이 돌아가죠. 주식하다 보면 막 급등주들의 눈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뭐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상지건설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100% 주가 조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절대 눌림 나온다고 해서 저가 매수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